가지고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 자꾸 색안경을 쓰게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고쳐져서 제가 명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명상 선생님께서도 무의식은 자꾸 이대로 살려고 한다고 음, 그냥 지금 이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하는 저다 이렇게 뭔가를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하면서도 허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뭔가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왜 뭔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변화가 이게 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음, 조금씩 변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와의 싸움을 해야 음,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어, 자꾸 선생님이께서 굿머니 그거 엄마 경영 연구 채팅방에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내용. 예, 예. 그러니까 제 스스로 계속 그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부자들의 마인드나 이런 음, 시간을 보면은 저와는 전혀 반대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는 하고는 있는데 제 스스로 뭔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믿음이 자꾸 너무 책 강하다 읽고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야죠. 예, 응.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나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아이도 아프고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저기 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다들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 코치님 제일 바쁜데 우리 바쁜 척만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너무 바쁜데. 다들 바빠, 다들. 다들 너무 바빠. 그래서 지금 거진 다 간 거예요? 배선영님은? 저는 저는 이제 운동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기 간판이 보이긴 하네요. 아, 이제. 그래요? 네, 너무 뺑 돌아왔어요. 음, 어디지? 궁금하네. 아니,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께서 되게 가인 진료 안 하시고, 저희 원장님은 이제 되게 설명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왔어요. 아, 그럼 전에도 가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번에는 다른데 그냥 기pun터 갔던 거였고, 사랑의 말투는, 네. 여기는 이제 지원을 뭔가 해준다고 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이제 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맞아. 무서워. 아, 병원비도 그냥 이거 만만치도 네, 않고, 치과 비용은 특히 더 그러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음, 뭐 보험 든 것도 없어서 치아보험도. 음, 저것도 안 되고, 실손도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음. 코치님 왜 코 훌쩍훌쩍 거리시는 거 같지? 어? 코 훌쩍훌쩍 거리시는 거 같아요. 오늘은 많이 좋아진 거야. 어제 하루 종일, 권현주 님도 들어왔네? 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여기다 이만큼 싸놓고 있었어. 어서 오세요. 다들 움직여, 다들 움직여. 나만 있고.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캡처 하나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이야, 다들 바쁘시네.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권현주님 어디로 가세요, 지금? 지금 약속이 있어갖고, 네, 요 집 근처이긴 한데, 네, 아름다우십니다. 어, 책 읽으면서 소감들이 어떤지 들어보려고. 책 너무 좋아요. 너무 맞아요. 좋고, 네, 많이 공감되고, 어쨌든 엄마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 이론적으로 알았던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맞아요. 그 특히 이제 그 정신적으로 정신과 그쪽으로 이제 하던 그런 진료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임상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글도 잘 쓴 것 같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그분이 글을 되게, 문장이 되게 짧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뭐 주어 동사로만 이어진 문장들도 있는데 되게 간결한데 너무 이해가, 그래서 그런지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고민경님 문장을 소리 좀 더 높여야 돼. 잘 안 들려. 쓰는데요. 음, 그분이 문장을 되게 짧게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셔서 그런지 더 이해가 쉬운 느낌? 다른 음. 글들에 비해서? 맞아요. 말씀하신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너무 전문적인 전에 우리 운동하시는 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책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엄마들 마음에 와닿게 여기 하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사실 이 책 몇 번째 보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을 지금 이거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 한 권으로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오픈 채팅방에 우리 방만 말고 몇 군데 이렇게 짧게 그 책에서 발췌해갖고 100일 동안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막 이래서 이 책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이거 먼저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기 하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마다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써서 이거를 제가 해놨다가 아침마다 지금 우리 그 당나귀 TV 하듯이 아침마다 이걸로 써서 제가 날마다 100일 동안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엄마들이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죠. 코치님 언제 읽으셨던 책인가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네네, 언제쯤 접하신 책인 건지. 21년도인가 2년도인가 21년도였던 것 같은데? 얼마 되진 않았네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1세가 19년도였네. 내가 산 건 21년 5월 거리니까 21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로서 이런 말씀 하셔서, 코치님은 자녀분들을 다 키워놓으셨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랑은 또 다를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읽었을 때 느낌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렇게 이 책을 그때 읽었었더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죠. 개선영님 거진 나왔나 보다. 치과 간다는데. 잘 지내셨어요? 코치님 그럼 감기 걸리신 건가요? 감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제는 그냥 꼼짝 못하고, 음, 어제는 정말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블로그도 못 올렸네. 진짜? 진짜 매일 블로그 계속 올렸었는데, 네. 오늘 좀 나으시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다. 네. 오늘은 또 이따가 저도 1시에 어디 약속이 있는데, 기온이 들쑥날쑥해서 음, 옷을 기온 보고 잘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맞아. 떨어져서 어제보다 오늘 기온 좀 많이 오늘 많이 떨어져서 춥죠?
어제보다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어, 아침에 서원이 나갈 때 옷 때문에 기온을 보는데 오늘 좀 낮더라고요. 예. 비도 온다고 써 있고. 네, 비 오면 또 더 더 썰렁하게 느껴지니까 외출하실 때 잘 챙겨 입고. 근데 음. 또 3월이니까 왠지 봄이라는 느낌에 겨울옷 입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권현주님은 유준이 잘 적응하죠? 네, 유준이 적응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아우, 잘 네네. 됐어. 그 피아노 학원에 그 저거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 네, 피아노 학원도 그렇고, 저희 옆집에 유준이 반인 친구가 살고 있어요. 오, 잘 됐다. 네, 그래서 좋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응. 네,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준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잘 됐네.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네, 좋으네요. 근데 먼저 있던 곳보다 조금 뭐 학원도 그렇고, 뭐 양이 이렇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예전에 이 피아노 학원에서는 막 좀 설렁설렁하고 연습도 많이 안 했는데 여기는 연습도 많이 시키고 막 동네가 동네인지라 또. 조금 뭐 공부 이런 거는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일단 정서적으로만 좀 안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야 뭐 쉽게 되는 거니까 금방 이제 네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잘 됐다. 전학하면서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많은데. 근데 확실히 저학년 때 전학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네가 아이들이 좀 드세지 않으면 또 괜찮아요. 동네가 드센 음, 아이, 동네가 드센 동네가 있거든요. 옛날에 저 청파동에 살 때는 그 동네는 애들이 되게 드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학 처음 온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가 그러지 않은 동네는 괜찮아요. 음, 우리 딸은 여기로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왔는데 엄마 이 동네는 이상하대.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일진 애들이 그 전학 온 애들을 보호해 준대. 이 동네 이상한 동네라고. 가지고 오히려 막 그런 애들이 더 괴롭히잖아요. 근데 보호해 준다고 엄마 이 동네 좀 이상한 동네 같다. 편안하게 잘 다녔어요. 이렇게 저기 막내는 중학교 때 5학년 때. 적응하면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전학 온 애들이 친하더라고요. 더. 아무래도 음, 원래 있던 애들보다는 조금 그게 편한가 봐요. 그러고 이제 막내가 5학년 때 이쪽으로 전학 왔는데 어, 괜찮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좀 괜찮은 동네면 전학을 해도 괜찮은데 동네가 좀 안 좋은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아, 상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상담하셨어요, 배선영님? 좀, 몇 가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응. 지금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계세요? 있어요. 그렇구나. 어, 벌써 도착하셔갖고 저기 하셨구나. 음, 어때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어, 지금,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침 네, 시간이라 그렇게 많진 않은가 보다. 네. 네. 하기는 치과는 주중에는 좀 주말보다 덜 바쁜 것 같긴 해요. 고민경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면 끊길까봐 응. 계단으로. 아, 몇 층인데 계단로가? 21층. 21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엘리베이터 얼른 타. 엘리베이터. 얼른 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엘리베이터 타. 그건 너무해. 너무, 왠지, 아유, 열성적이셔, 다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제가,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 준비 많이 안 해서 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셔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우리 좀 얘기하고 있을 때 하고 있으면 나오세요. 네네. 네네, 소리는 그래.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거 잠깐 빼야 되는데. 아, 빼고 계셔야지. 끄고 계셔요. 어, 권현주님 어때요? 거기. 저도, 네, 들어가야 돼서 어, 이따가 나갈게요, 저는. 아이, 아쉽다. 네네. 좀, 제 벌, 이사한 거 느낌이랑 이거 책 읽은 거 느낌 좀 듣고 싶었는데. 음, 이사한 거, 네. 어쨌든, 유준이가 집이 많이 작아졌다고, 아, 네, 집이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 식구 살기에는 그냥 오붓하고, 집이 깨끗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고요. 앞에도 산이 보여서, 서울 같지 좋네. 않은, 음, 네, 좀 편안한 장소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이사한 집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만족하는 부분이 크고요. 네, 책은, 네, 굉장히, 네, 좀 진도도 잘 나가고, 좀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음, 네, 좀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 네, 정말 아이한테 내가 무엇을 욕심내고 있었는지, 네, 자꾸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놓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좀 저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요.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못 들어오시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뭐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3, 4분 있다가요. 아, 3, 4분 있다가요? 네,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네. 새롭게 적응하시느라고, 유진이도 그렇고, 우리 권현주님도 그렇고. 아직은 네. 학교에서 그 자모회가 없어서 아직은 엄마들은 잘 모르시죠. 옆에 집,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말고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화 오자마자 이틀 연속 이제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 얼굴도 뵙고 선생님도 네,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일주일 동안 뭐 짐 정리하냐고 사실 정신없이 지내기도 했고 또 주말에 친정 식구들이 온다 그래서 에, 조금 더 정리도 하고 챙길 것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틈틈이 이거 엄마 심리 수업 책 읽으면서 그냥 무언가 놓치지 않으려고 도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부분이고, 진짜 코치님이 너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네, 정말 주변에 좀 엄마들한테 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많이 음. 권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네네. 이렇게 지금 아이들 키우는 엄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 키운 엄마들도 이거 같이 읽었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네. 음, 그래요. 이제 고민경님 집에 들어왔나 보다. 한숨 좀 쉬고. 죄송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돼서 너무 좋아요. 권현희 자주마님 돼서 정말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지난주에도 못 빼가지고. 저희 조만간에 대면으로 한번 봬요, 엄마들. 맞아. 맞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번, 좋아요. 이번 달에 기회 되면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엄마들끼리요? 네. 음. 저는 좋은데, 서원이가, 엄마 언제 막, 아, 자꾸, 서원이가? 큰일 났다. 야, 방학 때 봐야지. 주말엔 또 다들 바쁘잖아. 이랬는데,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아무튼. 그거 나중에 얘기해. 이러고. 근데 계속 체크하고, 혹시 루틴 또 올라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서원이가. 네네. 음. 진짜 엄지척 너무 민감한가 봐. 엄마 어떻게 됐어? 막 이러고 물어보고. 어. 체크. 아무튼 이야. 그렇습니다. 이야.
맨날 그거 날려줘야 되네. 신경 써서 날려줘야 돼. 아니, 아니, 읽어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들이 그런 칭찬을 먹으면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우리 유준이 것도 곧 올라오겠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되면. 선우도 올라올 것이고. 좋은 것 그래요. 같아요. 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막 안 되면 속상해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리고 하다가도 나 혼자 하니까 며칠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잠깐 쉬더라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 있고 하니까. 그렇지. 네네. 멈춰도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원이는 어떻게 이제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이랑은 좋아요? 담임 선생님 너무 좋으시다고 하는데, 예. 조금, 이제 전에 선생님은 뵐 때, 네. 저희는, 그니까, 첫날 가가지고, 입학식하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선생님을 뵈고 아이고, 하울링 된다. 저거를 둘 중에 하나를 꺼야 된다, 오디오를. 권영주님 다시 나오셨네? 응. 이제 갈게요. 화면 잠깐 끄고요. 예. 네, 조만간에 꼭 저희 엄마들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감사드려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오셔서. 혹시 오늘 것도 올려주시나요? 아, 녹화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요거 줌으로 녹화를 못해서 다른 걸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네. 지난주 거는 끝까지는 못 봤는데, 보고 있고요. 유준이가, 네, 코치님 할머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줌에서 봤던 모습이랑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코치님, 네, 너무 민망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아이들은 정말로 보는 게 정확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제가 뭐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건 아니고 미안했어, 사실은. 아, 내가 아니에요. 나를 제대로 안 챙기고 갔구나. 아이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미안했어요, 사실은. 네, 아니에요. 먼저 들어갈게요. 네, 그래요. 네, 고마워요. 고민형 다듬언니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자.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 왜 입술 왜 이렇게 빨개요? 이런지도 모르고 막 나갔는데 아무나 바로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신입생 됐을 때는 첫째 날 입학식하고 둘째 날은 엄마가 같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설명 듣고 그랬어요. 아. 초반에 그리고 선생님이 핸드폰 번호도 오픈하시고 공개해주시고. 네, 그리고 알림장 쓰시면 댓글도 당연히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뭐 알림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쓰고 이러면 선생님 답변 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2학년 담임 선생님 됐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아이한테 들어서 아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생님 알림장도 댓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것도 막아놓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유가 오히려 다 그랬을 수도 있어. 이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학년이 됐으니까 좀 알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1학년 때 좋았던 점이 이제 담임 부담임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알림장이 오면 서원이 사진이 이제 3-4장씩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첫날 알림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번에. 2학년 되었고 분위기는 어떤지,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이들 어떤지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알림장만 딱 오고 사진도 없고 막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또 메시지 보낼 일이 있었는데 메시지가 차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당황스럽고 좀 아마 그래. 작년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선생님 성향이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니, 그때 뉴스에 언뜻 봤을 때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학교 다니는 애 엄마는 또 선생님이 오히려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오픈을 하셨대요. 아, 1학년 진짜? 때. 근데 선생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그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그랬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도 오겠지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부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부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시고 이제 사진 같은 거 찍고 애들 케어하시는 일을 하셨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선생님 그분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수업을 하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조금 어떠신 분인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근데 서원님 너무 좋다고 하고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학원 너무 많이 다니지 말고 공부 많이 하지 말고 그 제가 감사하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수학도 되게 게임을 많이 하시고 좋다. 본인은 도서관 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꼭 시간도 다 지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좋으신 분일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서원이가 좋아하니까 또. 다행이다. 서원이는 다 네네. 좋아하잖아, 원래.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선생님이 진짜로 좋은 선생님이고 저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학 같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뭐 구구단이나 막 이런 것들 배울 때도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워봐야 나중에 응용하기가 힘든데 그런 식으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또 학교에 가요. 교과과정 설명회를 해서 무슨 뭐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실 거라서 그때 뵈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원이는 너무 좋아하고, 짓궂은 남자애들이 있어서 좀, 그거 조금 자꾸 누구 얘기하면서 엄마 자꾸 걔가 어때가지고 약을 먹으려는데 약이 쏟아지고 어쩌고 막 이런 그렇게 약을 먹고 있어서 근데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막 책상을 흔들고 이런데 그래갖고 그런 거 좀 싫어하니까 근데 또 단짝 친구랑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아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잘 지내고 있고 도영이는 이제 이틀 엄청 힘들게 하더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또 오늘은 또 졸립다고 그러니까 낮잠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유치원이니까 그렇지. 낮잠을 자다가 낮잠이 아직 필요하거든요, 도영이는. 근데 낮잠이 필요한데 낮잠을 못 자고 왔는데 이제 시간도 당겨지고 하니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어제 좀 조금 일찍 눕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지 유치원 안 가고 잔다고 막 나보고 누워 있으라고 막 그래갖고 늦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갔는데 뭐 집에서 내가 너무 안 시킨 것 같아 도영이를 지금 그 생각을 딱 하고 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옷걸이에 옷을 걸라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영이가 막 가방을 막 구겨서 막 넣어 서랍에 막 넣고 자기 옷도 옷걸이에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계속 몇 분 동안 계속 옷걸이 가지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하고선 하는 거 그냥 보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아무튼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조금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조금 그러고 그러니까 좀 그 생각 또 했어요. 미라클 베드타임을 빨리 제대로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금방 하겠는데? 어제 9시에 자러 간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그럼. 하지만 그렇게 바로 잠들지 못했다는 거 1시간 넘게 걸렸다는 거 아무튼 네. 그렇게 해도 일단은 분위기는 잡힌 거잖아요. 잘했네. 이제 도영이는 어떻게 일찍 잤어요 그래서? 먼저 잠들긴 했는데 둘 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고 우리 애들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날 닮아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새로운 얘기를 또 꺼내고
그때는 자자 그러다 나도 뭐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됐다? 막 물어보고 나도 말을 줄여야 돼 말을. 아무튼 네.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가니까 그것도 좋은 거긴 해요. 이제 잠을 자는 게 문제이긴 하지. 이제 수면 시간을 잘 제가 또 어저께 또 어떻게 하다가 누가 특강을 한다는데 인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응원을 하러 갔어요. 또 다른 분이 주최하는 거여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너무 놀랐던 게 책을 읽고 한 권 읽으면 이 한 권을 실행을 한대요, 바로. 이 와. 책에서 얻은 걸. 네. 그래갖고 진짜 많이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는 분이고 자기가 책에서 뭘 얻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니까 그게 바로바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우와. 거죠. 저도 너무 놀라서 미라클 베드타임 책 읽고 너무 좋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실천을 하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은 좀 많이 그게 어렵잖아요. 실행하는 게. 맞아. 실행하는 게 쉽지 어려운데 않아요. 네. 우리 같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맞아. 하면서 맞아. 하자는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되고 진짜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책 읽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만 그랬어요? 김윤주사 진짜. 권윤자님도 소름 끼쳤다고 그래갖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 진짜 깜짝 놀라는 초반부터 많이 읽지 못했어요. 책이 늦게 와가지고 늦게 주면 제가 잘못해서 아무튼 근데 기대됩니다. 아주 네, 아주 엄마의 기대되는. 색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 냄새 이런 것들이 무섭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엄마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애들 다 컸는데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엄마 냄새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랑 또 다르시니까 아니요. 느낌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왜 그랬냐면 셋째가 군대에 갔잖아요. 근데 얘가 군대에 갈 무렵에 그때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중사라고 그 사람이 그때 약간 성폭행 이런 거 당해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차 안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운전병이 따로 있었고 차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빠하고 통화하던 중이었었어요. 아빠가 너 괜찮냐? 막 이러면서 통화하던 중인데 막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사니까 부사관이고 아직 사병인 그 남자하고 이렇게 저기에서 결혼하기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혼인신고 해놓고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막 너무 심란하니까 얘가 군대를 지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온 가족이 다 말렸죠.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투명해지고 깔끔해질 거니까 괜찮다고 난 가겠다고 이러고서 걔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도 그 공군 부사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얘가 그렇게 가니까 막 나도 뒤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뉴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아니지 이건 엄마의 색안경이고 엄마 냄새지 이런 생각에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얘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얘는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얘는 관제 쪽이라서 비행기가 뜨든 안 뜨든 얘가 이제 저기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걔네는 항상 대기조로 밤에도 근무를 해요. 이제 주말에는 24시간 근무하고. 주말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3교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매주 주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말이나 휴일이 끼면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밤에 근무한 날은 와서 낮에 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만하대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자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4시간 근무해도 밤에 거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갑자기 오거나 이럴 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제가 걱정인 거는 남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고 넌 어떻게 자냐? 이제 자기는 소파에서 자고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남자들은 이렇게 자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로서 걱정이 되죠. 사실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엄마 심리 수업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끌어당겨지겠지 싶어서 많이 저도 많이 이렇게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이 그래서 많이 저도 도움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엄마 심리 수업 이 책은 진짜 그 엄마들 독서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완전 감초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책으로 좀 하고 싶었었던데 네, 이혜진 자주마님이 뭐 그런 책 말고요 막 이러는 바람에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 자주맘들이 전에 다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쉽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책을 쉽게 쓰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용어 자체가 몇 개만 알면 심리 용어 몇 개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저번에 그냥 운동하시는 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막 전문 용어가 계속 너무 나와가지고 많이 나왔어. 너무 한계가 많이 응,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 일반인이 읽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저 거기까지. 그렇게. 엄마 냄새, 엄마 색안경, 냄새. 맞아. 오늘 아침에 보내고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빨리 따라 듣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막 이런 용어만 좀 알고 몇 가지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작가님한테 편지 쓰기 이런 거 해볼 필요 있거든요. 아, 음, 좀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옛날에 쓴 게 또 있고 두 번째 쓴 게 있네. 22년 4월 11일 날 제가 쓴 게 있네. 윤우상 작가님께 작가님 엄마 심리 수업을 집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참 좋았습니다. 많은 육아맘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2022년 4월 11일 이경숙 드림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네요, 제가. 그 전에 것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느낌은 또 몇 번, 재독하면 느낌이 어떤지, 재독, 삼독하면서 좀 제독, 다르게, 삼독하면서 뭐 이제 제독, 삼독하면서는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느낌이 조금 희석됐을 수 있죠. 이제 한번 읽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이 책은 정말 엄마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한국 엄마들, 맞아. 한국 엄마, 한국 엄마들이 좀 읽어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1, 2년 만에 뭐 10년, 100년 만에 든 건 아닌 것 같고, 내 음, 생각에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서도 과거 시험 볼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어쨌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엄마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만큼은 그래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옛날에는 특히 엄마들이 자기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요거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육아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손을 못 쓰니까 더 막 이렇게 돈으로 해가면서 사교육 시키려고 하고 사교육 시키고 싶은 욕심에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제 생각은 이제 엄마들이 그래도 내 중심이 좀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도 엄마도 좀 힘들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 상황상. 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어떤 집에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시아버지부터 해서 다 의사야. 자기 남편만 이게 동서들도 다 이렇게 의사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만 그게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고 자기만 무슨 간호사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마 나왔을 거야. 여기에 아마 있을 거야. 여기에 책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겪는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 이런 것들을 내 자식한테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스스로 엄마가 공부도 좀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감을 느끼면서 뭔가를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는 안 하고 내 대신 내 아이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민경님이나 배선영님이나 권현주님이나 다 지금 나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일반 다른 엄마들보다는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엄마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부모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그냥 나는 엄마니까 그런 얘기 하죠. 어제도 제가 황창현 씨 들어놓여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몸은 힘들고 고개를 조금만 들면 계속 콧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들어놓아서 저거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할 거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황창현 신부님 그 막 강의를 몇 개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막 엄마들 얘기 나오잖아요. 음,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우리 엄마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한테 너 공부 안 해? 그러고 막 야단쳐놓고 아들은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애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문 열어놓고 테레비 보고 있다고. 테레비 소리 때문에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문 열어놓고. 그런 얘기 하면서 또 그분은 되게 정말 이분은 이런 거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게 강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되게 웃기시잖아요. 그래서 와 이분 대단하시다. 나 이거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제 막 들어놓아갖고 헥헥거리기도 하고 애취해가면서 어,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고민경님이나 배선영님이나 권현주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나름의 시간도 하다못해 얼마라도 가지려고 하고 정말 10분이라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없는 동안에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 사실 아직도 많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가 공부 못하면 왜 못하냐 그러고 학원에다 내가 돈 주고 맡겼는데 왜 얘가 안 되냐 그러고 이러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학교에서 했으면 집에 와서 자기가 익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걸 언제 다시 소화시키냐고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나도 좀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다 보면 이제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책할 필요는 없고 내가 불뚝불뚝 뭔가 욕심이 솟아오를 때 이걸 보면서 좀 가라앉히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고 초반만 읽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도영이 준비시키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침에 영상을 튼 거예요, 도영이가. 근데 그 브레드 이발소라는 만화 영화를 틀었더라고요. 근데 네. 막 바쁘니까 그냥 뒀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용사 그런 얘기였는데 왜 미용실이 잘 안 되나 막 이런 거였는데 자꾸 손님이 왔는데 뭐 손님이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어떻게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면은 돈을 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미용실 온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을 좀 많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죄송한 게 아닐 때도 좀 쓰는다는 거를 언젠가부터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며칠 전에 소아과에 갔는데 서원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아과가 그렇게 공간이 넓진 않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아주 막 너무 이렇게 대자로 뻗은 건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기역자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서원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걔가.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서원이도 당황했겠고. 근데 내가 코치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 그랬다.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죠. 그리고 너도 미안하다고 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서원이한테 서원아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야지.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서원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뭐냐면 잘 혼난 느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다는 느낌을 요즘에 많이 좀 받고 있어요. 저는 맞아. 서원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잘못된 행동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 편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어. 맞아. 아이 그럴 편을 때는 좀 입장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안 되고 상대방을 먼저 그렇게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며칠 전에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어갖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조승우 작가님이 자기 어렸을 때 사례를 얘기하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그때 되게 초등학교 시절에 좀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뭔가 갖고 싶었는데 훔쳤다던가 직접 훔쳤다던가 아무튼 뭐 그랬는데 엄마가 믿어주셨대요. 우리 아이가 이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 절대 그런 아이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홈천 그 가게 주인이 막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근데 엄마가 그때 자기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자기를 믿어주셔서 그 이후에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다 그 뒤로는 말썽을 안 피우고 뭐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서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나는 서은이를 항상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비슷한 일이. 근데 엄마 왜 그때 내 편 안 들고 걔 입장에서 내가 더 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내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엄마가 좋은 이제 상황 판사가 됐을 때. 아니고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굴 뭐 이렇게 조금 안 좋거나 걔가 서은이한테 좀 안 좋게 했을 때 내가 걔는 그래도 그렇게 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걔 편을 좀 들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걔 입장에서 좀 내가 변호를 해준 거지. 그 아이의 그거를 서은이가 기분이 상했을 때. 근데 그게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 나의 말투라던가 그런 게 좀 맞아. 서은이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 엄마 그때 조승우 작가님 엄마는 조승우 작가님 편 들어줬다는데 엄마는 왜 내 편 안 들고 걔 얘기만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자라온 그런 환경들은 또 그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죠. 맞아. 그것도 우리 연습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아이의 마음도 이렇게 봐주면서 상대방 아이가 넘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계속. 맞아.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뭐지? 똑똑 떨어지는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럴 때는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쟤한테 우리 배선영님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채팅방에 써놓고 저기 하셨는데 맞아. 진짜 못 봤어. 채팅방에 지금 얘기를 써놓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듣고 싶어가지고 화면을 켰다 껐다 하시는데 아무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고민경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시니까요. 저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래놓고 미안한 거야 애한테. 이제 얘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엄마가 자기를 못 믿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한두 번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근데 그게 엄마 냄새로서 좀 당당하지 못한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갔다 왔어요.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병원 먼저 들러서 학교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근데 얘가 딱 교실에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얘를 갑자기 때리는 거야. 우리 애를. 모르겠어.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때리는 거예요. 너네 엄마 있는 데서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너 왜 때려 이 말을 못 해주고 그냥 보고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담임 선생님 갑자기 쑥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담임 선생님 쑥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저 알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도 내가 그 순간이 너무 화가 나고 그랬어도 거기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왜 그냥 왔지?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요. 그때 저한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아니면 교실 밖에서라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온 것이 지금도 너무 화나요. 내 스스로한테. 음, 음.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구나. 거기서 괜히 내가 쭈삣쭈삣 하고서 엄마로서 애 편을 못 들어주고 그냥 뭐 내가 너무 내가 엄마가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딸내미는 그걸 기억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직도 애한테는 미안하단 말을 못했는데 언젠가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엄마든지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코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랐고, 걔는 왜 그랬대? 되게 나쁜 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진짜 제가 막상 그 상황에 놓여지면, 저도 어쩌면 코치님처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코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겠지만, 그게 딱 처음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면,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이 그랬을 것 같은. 계셨다면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오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좀 주어졌으면 저기 했을 텐데 이 선생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얘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음, 그때 왜 그러고 왔지? 한마디라도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 때문에 지금도 되게 속상해요. 너 정말로. 너무 속상하다. 음. 그다음에 우리 배선영 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아까 우리 도영이가 영상 보았던 얘기 하면서 영상 대신 음, EBS로 대체했다고. EBS에서 아침에 어떤 내용, EBS 물 좋고 뭐, 프로그램 괜찮지 않나요? 네, 다들 괜찮으니까 괜찮겠죠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시간만, 시간만, 음, 음, 시간만. 근데 그 EBS 프로그램으로 뭐 한글을 떼거나 한자를 떼거나 이랬다는 아이들을 많이 접해서 좀 교육적인 부분이 많아서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저도 참 어렵습니다. 참 맞아, 어려워요. 맞아. 이 영상이 지금 아이들한테 근데 영상을 보면 사실은 뇌가 이렇게 회전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뇌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뇌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게임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저거 하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가 애들이 이렇게 골라가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선물을 안 사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사거든요. 그래서 네가 골라가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물도 주로 조립돼 있는 거, 뭐 완성품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종류로 많이 샀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씨앗 주머니에 이렇게 저기 하면 물 주면 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게 조립이 돼야만 이게 완성품이 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창신동에 가면 그 문구 도매상가가 쫙 있거든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물건을 위주로 학생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가 손이든 머리든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게 엄마들이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배선영님 지금 치료받느라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직 치료 안 끝났어요? 아이 못 살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지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저기 뭐지? 도영이랑 서원이는 지금 적응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수면만, 서원이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깨울 때. 그 첫날은 이제 너무 설레인 거예요. 2학년 첫날 가는 거, 그렇지. 담임 선생님 응. 바뀌고, 친구들 바뀌고 하니까, 응.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정말. 서원아,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벌떡. 근데 자기 오. 말로는 너무 그러니까 설친 것 같더라고. 설레서, 너무 그리고 못 설레서. 일어날까 봐. 때문에 음. 그러니까 늦어갖고 막 헐레벌떡 할까봐 자기도 잠을 좀 푹 못 잔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오늘 4일째 됐잖아요. 저도 4일째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맞아. 이제 슬슬 피곤이 몰려오고 있어서 미라클 베드타임을 위해. 그래서 생각나서 이제 들어가는 시간, 잠드는 시간 해보려고, 그거 서원이가 기상 시간을 먼저 적었길래, 7시 기상 이렇게 써봤길래, 감사한 게 셔틀버스가 바뀌었어요.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서원이가 15분 더 잘 수 있게 됐거든요. 와, 네, 그것만 그래서 해도 어디야? 7시가 됐어요. 잘 그래서 됐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근데 또 막 이렇게 헐레벌떡 하게 되죠. 늦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좀 푹 잘 수 있게, 도영이도 유치원에서 못 자니까 푹 잘 수 있게 그거 이제 노력하면 좋아지겠죠? 그거를 좀 같이 신경을 쓰셔야 해요, 되겠네. 같이.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서 일정을 누가 고민경님이 잡아보실래요? 일단 그거 잡아주세요. 그때 여기 올려주셨었는데. 아, 그랬나? 내가 제대로 대선은 못 봤구나. 자주맘님이 올려주셔서 1, 2장, 3, 4장, 5장, 6장 이렇게 가자고 지난번에 제 기억에.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본데. 6부까지? 6부까지 맞나? 제 기억이 그래요. 기억은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6부까지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가자고 하셔서 원래 2장까지 읽었어요. 여기 있구나. 해놓으셨는데 몰랐네. 3월 7일까지 1, 2부? 응. 빨리 읽어야 되겠네. 네네네. 그래서 다 못 읽었네, 나도. 응. 110조까지, 113조. 근데 앞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읽으셨나? 배상의 자주머니 2부까지 읽으셨을까요? 배선영 자주맘님 읽으셨을지도 몰라. 어디까지 읽으셨는지는 확인을 못했네. 음. 81까지 권현주 자주머님은 읽으셨네요. 2부 들어가셨다. 권현주 자주머님은 2부를 들어가셨고, 그러면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제가 빨리 쫓아가 볼게요. 네. 배선우 자주머님 101쪽 다 읽으셨네. 2부까지 다. 2부까지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를 복사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놔야 되겠다. 이분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빨리 따라가야 되겠네요. 네네. 붙여넣기. 알아서 이렇게들 해주시니까 제가 좋아요. 여기는 이걸 써야 되겠구나. 엄마 심리 수업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아이고 또 금방 또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아까 저기 고민경님이 얘기했던 거 그런 거랑 백선영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는 톡으로라도 여기 채팅방으로라도 한번 궁금한 거 나누고 저도 오늘 이따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네. 나갔다 와야 돼서
저는 아까 그런 부분들 혹시 음, 겪게 되시면, 음, 우리 아이 마음을 어떻게 먼저 음.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지, 서원이도 당황스러웠을 거거든요.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서원이 먼저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서원아, 너 많이 놀랬어? 괜찮아? 가식적인가? 아니요, 그거 좋아요. 서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먼저여야 될 것 서원이 같아. 먼저? 그죠. 아이가 넘어졌어. 상대방 아이가 넘어졌는데, 우리 아이 먼저? 그게 될까? 쉽지 않지? 고민경님이나 저 같으면 잘 안 되죠? 근데 해야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맞아, 있어서 맞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느끼고 또 책 보고 하면서 여기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개선 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그래서 권현지 자주맘님도 아실 것 같아. 감정 코칭 하시니까, 맞아. 권현주 어떻게 해야 자주마님 이거 되는지. 읽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때 얘기해놔 그래야 돼. 어떻게 먼저, 우리 아이 먼저. 그때 음, 여유 작가님, 신여윤 작가님이 공감해주라고, 음, 그죠? 맞나요? 맞아, 맞아. 아이 해야 먼저, 돼. 우리 아이 먼저? 음. 어렵다. 말로 음, 직접 표현 못 하더라도 애 한번 이렇게 안아주기라도 하고, 토닥토닥이라도 음, 해주고. 음, 음. 음. 근데 쉽지가 또, 않아. 상대방 아이가 서원이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아이, 걔는 그래서 그랬을 거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네가 이해해. 좀 이렇게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음, 너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배선영 자주맘님도 이거 잘하는데. 맞아, 공감. 음, 음,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음. 음, 동감 말고 공감하라 하셨다. 생각났다. 동감 말고 공감. 음, 맞아.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저 연습도 어려워요. 해야 돼. 연습도 해야 돼. 어렵고 이 책 통해서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실제적으로 누가 좀 말해주는데 요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공한 것도 아마 집에 사놓은 책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 정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서로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세대에는 엄마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음, 어. 그리고 다들 내 아이만 이렇게 챙기는데 우리 아이만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를 못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했었어요. 애들한테 여자애들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여자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엄마 아빠도 없고 너 혼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던가 이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옆에 무슨 돌멩이라도 뭐 있으면 가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들이 너를 볼 수 있게 해라. 그 유리창 값은 몇 배라도 엄마 아빠가 물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순간에 이렇게 탈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남의 가게를 그래야 네가 살지. 아이들, 그래야 네가 안전하지 막 이러면서 남편이 꼭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 큰애들은 셋째 넷째는 아빠가 그만큼 신경 못 썼어. 큰애들은 당연히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남의 집 유리창을 깨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나한테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음. 근데 참 이제 저도 키우면서 제가 이 동네 이사 와고 뒤에 뒷산이 딱 있잖아요. 한 번은 애들을 전부 데리고 뒷산을 올라간 거예요. 여름인데 학교 가기 전에. 그랬는데 애가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나는 이제 집에서 밥을 차리고 이렇게 밥 준비하고 있고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얘만 놓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 식구가 난리가 난 거지. 그 개하고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계속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이제 식구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나는 그러면서 밥을 차리고 있었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고. 저 데려가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고 이제 저쪽 이대 쪽인데 그 가게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대. 애가 울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5학년이니까 좀 크잖아요. 나쁜 놈들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할아버지가 착하니까 여기 가게에다 이렇게 얘를 데려다 주고 갔다고. 음. 음, 철렁하셨겠다. 어. 그래서 와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나마 내가 그동안에 좀 착하게 살았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걔는 제가 2번이나 잃어버렸었어요. 한 번 그렇게 잃어버리고 한 번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몇 개월 한 우리가 12월에 이사 왔는데 아직 학기가 안 끝났으니까 그 학기 중에 이사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전학 오기는 그렇잖아요. 가지고 이제 얘가 학교를 그쪽으로 다닌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핸드폰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5학년이니까 아직 핸드폰을 안 해준 상황인데 엇갈린 거라. 내가 데리러 갔는데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만났거든요. 와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하고 음, 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음, 음, 참 애 키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죠. 맞아요. 음. 이 얘기는 서은이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돼. 핸드폰 사달라고 하겠다, 이 얘기 들으면. 근데 나중에 그래서 핸드폰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음. 연락이 안 닿는 건 정말. 음. 아, 계속 지금 얘기하거든요. 핸드폰 사주려고. 자기랑 뭐, 친구들 있는 애들 막 얘기하면서. 음. 네, 안 된다. 중1 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렵겠지만 일단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늦게까지 핸드폰을 큰애들도 안 사줬거든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인데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몇 살 때 사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고2 때 사줬던 것 같은데 걔는? 그때 이제 아, 걔 사주면서 작은 둘째도 중2 때 같이 사줬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핸드폰이 막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음. 이제 물론 중고등학생이면 거의 있었긴 있었죠.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들 거의 다 있듯이. 음. 그래서 이제 얘네를 저기 했던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가 아는 선생님의 남편이 외국인이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분하고 이렇게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프리토킹을 하고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존경한다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옛날에 유인촌 장관 유인촌 씨 그분 아이들도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강대 교수로 계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분인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애들 하는 거 보고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나를 되게 존경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아닌데요 막 이랬는데 그 나를 보고 싶어갖고 일부러 애 생일날 막 이렇게 뭘 해갖고 오시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분이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엄마 나름의 어떤 그 철학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 아침에 읽은 엄마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중요한 거지. 연결되네요, 또. 엄마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제 엄마도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큰 각도로 흔들리게 되죠. 엄마가 이만큼 흔들리면 애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치님을 만나서 지금 조금 덜 흔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흔들려요. 이제 좋네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해 하죠. 왜 저렇게 저러나. 뭐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너는 무슨 조선시대 여자냐? 왜 그렇게 안 변하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또 이제 그거를 인정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죠. 아유, 우리 배선영님이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치료가 안 끝났나 봐. 50분이네요. 11시 50분. 그러니까요. 살짝 보였다가 저도 바로 끝났어요? 치료해가지고는 진짜 검사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셨어. 진짜 검사하고 되게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치료. 그래요? 진짜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오늘 바로 씌운다고요? 네, 오늘 바로 치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오늘 열심히 참여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배선영님의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 서원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 병원에서요? 공감 잘하시니까. 아니, 저도 사실 다른 사람 눈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한테 너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동안은 좀 사람을 안 만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꾸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고 내가 이게 싫더라고요. 내가 뭔가 자꾸 자기 눈치를 보고 우리 애가 자꾸 잘못된 애고. 근데 또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또 선우가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서로 혼자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너무 우리 애한테 감싸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내 애한테 또 너무 안 감싸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내한테 뭐라 그러니까 좀 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나는 생각하면 모르고 그런 거 알아. 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 아는데 모르고 했어도 일단은 사과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모르고 한 거 안다 그 얘기를 하고 모르고 한 거. 그것만 일부러 해도 그런 게 애가 아니. 저기 하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 엄마는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공감. 맞아. 너가 영화. 재밌게 놀면 좋은데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상황은 좀 보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조금 근데 제가 막 마음이 급하고 그랬더니 저도 막 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늘 한결같기가 어려워요. 맞아. 그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실수일 때인데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저도 야단 안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애가 왜 야단 안 치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건 실수인데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뭔지 하거든요. 알 것 같아. 둘째가 막 잘못했는데 셋째, 넷째가 이르고 막 이러거든. 맞아. 근데 이제 상황상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도 곧 끝낼 거예요. 고마워요.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선생님, 저 나가볼게요. 감사합니다. 톡으로 네. 만나요. 치료 잘 네. 받으세요. 아, 너무 좋아, 다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었을 때 야단쳐버리면, 그럴 때는 아이가 되게 상처받잖아요. 자기도 실수해서 지금 민망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야단까지 쳐버리면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야단을 안 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너 괜찮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은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도 하도 오래돼서 생각도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말을 안 했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좀 행동이 바뀔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마음가짐, 맞아, 맞아. 착함 이런 게 나오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나쁜 소리 하는 걸 기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맞아.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 맞아요. 후회되셨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남자아이가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애를 탁 때린 거예요. 얘가 오자마자. 그랬을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너 왜 그래?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주지. 왜 그냥 왔을까? 막 이래고 너무 화가 나 지금도. 그게 만약에 나였어. 그 아이가 없고 내가 당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코치님 말씀하셨던 대로 말 못했을 것 같아. 어쩌면 나도 걔가 왜 날 때렸는데 쟤 왜 저러지? 이러고 막 이렇게 와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너 왜 때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을 텐데 내가 만약에 겪었을 때 와다다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사실 들고 근데 그거를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게 아니라 아이가 겪은 거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엄마가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애는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상황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요. 어렵다. 엄마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런 상황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 맞아, 맞아. 생각지도 못했지. 갑자기 얘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걔한테 어떤 애한테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그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선생님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때 분위기 어떤지 몰라서 선생님들한테 모르죠. 예, 전화를 안 얘기를 해봤으니까 모르죠. 지금이었다면 아마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쵸. 음. 그리고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될 때 같았으면 하죠. 팝콕이 이런 거잖아 사실. 팝콕이 네. 열릴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인데 네. 맞아요. 시대적인 그런 느낌 분위기도 있고. 약간 그래서 인제 더 빨리 서둘러서 그냥 전학을 이쪽으로 해 버렸는데 그 동네가 좀 약간 그렇게 좀 드세요. 아까 제가 권현주님 이거 볼 거라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제 한 가지만 얼른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얘하고 유준이는 상황이 다르니까 유준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애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신 거야. 가지고 얘가 어디를 못 가고 외할머니 집으로 온 거예요. 갖고 그게 우리 동네인 거야.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 기록부 요거를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얘네가 이렇게 반이 많기 때문에 어느 반에서 온지 모를 텐데 얘가 전학 온 거를 어떤 애가 알은 거야. 얘네 반에서. 얘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힌 애가 정말 너무 얼토당토않게 제 학생이었는데 너무 누가 봐도 모범생.
1등 모범생 이런 남자예요. 걔가 얘를 괴롭혀가지고 걔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얘가 반에서 우등생이기도 하고 모범생이기도 하니까 얘를 따르는 애들이 많았던 거야. 그 남자애들 몇 명이서 이 여자애를 괴롭힌 거예요. 가지고 몰랐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 이따가 끝나고 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어디 병원 가는데요? 그랬더니 정신과에 가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몇 명이 얘를 괴롭혀가지고 우리 손녀가 이래서 힘들어 한다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 이름이 좀 특이한 아이거든요. 걔도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걔가 추측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척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게 걔는 앞으로 머리도 되게 좋고 괜찮은 애인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애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괴롭혀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모르셨죠? 네, 그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엄마 아빠 내가 아는데 이제 늘 이렇게 가정 방문하는 거니까 알잖아요. 정말 엄마가 순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가지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엄마가 애 데리고 당신 집에 오셔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근데 사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남자애를 생각하면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할머니는 누가 괴롭히는지도 아는데 학교 쪽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얘네들이 공부도 괜찮게 하고 막 이런 애들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문제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말도 안 돼. 그때는 뭐 학폭이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얘가 막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원래는 안 그랬다는데 애가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막 이런 여자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코치님 너무 잘 하셨다. 근데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막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엄마는 아니니까 한 거지. 아닌 걸 아셨으니까 말씀하셨겠죠. 음, 음. 요즘에 그런 엄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였으면 나도 말 안 하지. 아예 그래 아들 장래를 생각하면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말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엄마가 아니고 그 엄마 되게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얘 장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남자애는?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였을까? 모르겠어요. 여쭤보고 싶다. 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그런 아이들은 왜 무슨 심리였을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심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안다 이런 그런 거였을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과시하려고 네가 그랬다는 거, 네가 전화 온 거 내가 안다 이런 저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준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인천에서 왔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에서 온 애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힘들어요.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진이는 잘. 유준이는 워낙이 뭐 사람들한테도 싹싹하고 잘하니까 유준이는 걱정은 없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동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워낙이 드센 동네예요. 제가 셋째 낳고 잠깐 성당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성당을 그만두게 됐던 계기가 성당 신부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쫓더라고요. 무서워. 신부님 신부님을. 그래서 결국 그 신부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옷을 벗으셨더라고요. 그 동네가 좀 그렇게 드세더라고. 무섭다.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는 애들이 좀 강단이 있는데 셋째, 넷째는 약간 애들이 좀 나랑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는 그 동네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결국
셋째가 중2인데도 그냥 이쪽으로 데려온 거지. 음. 중1 때 몰랐는데 얘가 도둑으로 놀렸더라고. 셋째가. 근데 우리 애들도 나 닮아서 말을 막 그렇게 못하니까 저기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 청소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누구야? 내가 너 도둑으로 몰아서 미안해 이러고서 쪽지가 와 있고. 담임선생님도 알고 있었는데 나 안 한 거야. 아, 뭐야. 그래서 보니까 그 엄마가 미장원 하는 엄마라는데 매일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 중학생인데 엄마가 매일 학교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담임이 그 엄마 계속 오니까 말을 못하고 놔둔 거야. 아, 속상해라. 음. 그래서 그냥 1학년 그렇게 그냥 마치고 1학년 때 그렇게 저기 한 거 마치고 나중에서 담임이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그럼 뭐 하냐고. 우리 애는 이미 막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데려왔지. 얘는 그런 거 다 귀찮고 힘드니까 계속 책만 읽은 거야. 그래서 그쪽 학교에서도 최다독상. 다독장. 어. 음, 1년 내에 읽은 애 중에 최고 많이. 그런 식으로. 음. 계속 책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저기 하니까. 엄마가 아, 워낙 바쁘니까 또 그것까지 다 챙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그거 그냥 해결됐어 막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특히 셋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마음 쓸 것 같으면 걔는 말 안 하거든. 이거 셋째 얘기예요, 셋째? 응. 지갑 사건?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향이 또 있는데 엄마가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지. 게다가 넷이잖아요. 난 지금 둘도 허덕거리는데 넷을 어떻게 다 신경을 써요. 쉽지가 않지. 너무. 맞아. 엄마라는 직업이 쉽지만 않은 직업이긴 해요. 네, 아무튼 이제 전학은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그랬죠. 좀 안타까웠었어요. 아무튼 우리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나고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제가 많이 더 말했을 텐데 죄송고요. 빨리 뒤쫓아가고 다음 주에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보긴 했지만 말을 저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오늘 그냥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와갖고 막 이렇게 옷도 좀 갖춰 입고 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 수강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코치님, 아니 근데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도 많이 올리시던데 또? 매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 조금씩만 하세요. 주말에 그건 해놨던 거야 이제 주말에 미리 해놨던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방이 시끄러워서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다 모이면 그거 좀 부탁하고 싶었거든. 내가 부방장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거 좀 안 좋은 것들 올라오면 좀 지워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다들 바쁘니까 내가 부탁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올리면 좋은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른 방 보니까 그 스피킹 글리시 같은 데도 보니까 그냥 아예 광고하지 말라고 딱 해가지고 한 명도 안 올리고 영어에 관한 것만 하세요 이러니까 한 명도 안 올렸던데 계속 며칠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나 막 근데도 막 막무가내로 계속 5시 이후에 올리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죠, 자기. 일부러 공지사항 계속 이렇게 띄우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할 때 공지사항이라고 뭐가 떴으면 그거라도 보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하더라도 뒤에 시계가 있어서 자꾸 머리 뒤에 시계가 보이네. 이제 내 거 지난번에 했던 광고가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졌거나 이랬으면 내 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가려졌지? 나 분명히 공지사항 읽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서 다시 공지사항을 저는 읽어보고 거기다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복붙을 완전 쓰레기 던지듯이 그러고 가니까 그게 난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주길 바라고 이렇게 할 건데 남이 하는 것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내 얘기도 좀 읽어라 이런 의미인데 안 읽는 거지. 그거는 자기 광고가 아니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다 내쫓아버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몇 명 내쫓긴 했는데 더 쫓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 좀 그래서 우리 저기 자주맘들도 뭐 이렇게 저기 한 거 좋은 거 있으면 하나씩 갖다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그 여유 작가님 방은 그래도 보면 이렇게 좀 온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은 도대체 온기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 정말 이거 닫아버릴까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내가 아쉬울 때 뭔가를 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놓아두는데 내가 아쉬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특강하면서 분명히 그 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몇 개 방에 올렸는데 딱 한 명만 들어온 거예요. 특강에. 진짜 그 한 명이, 어떡해. 그 한 명이 어떤 분이냐면 여자 목사님이신데 무료 특강만 지금 아마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이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등록은 안 하시고. 처음엔 정말 딱 바로 등록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내가 매월 한다는 걸 알고 등록을 아예 안 하세요. 뭔지 알죠? 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들어요. 근데 정말 그분 혼자 들은 때가 이번 주까지 해서 3번이었나 봐. 아침에 할 때는 아침에 안 할까 봐. 아침에 할 때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치님 근데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횟수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아, 모르겠어. 어렵다. 야, 아니, 힘드시니까 준비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하루에 처음이라 지금. 4번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처음이라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자리를 좀 잡으면 좀 낫겠지 싶긴 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괜히 우리 고민경님만 머릿속 아니,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머릿속, 아니, 그 괜찮은데, 해결책을 들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갖고, 해결책을 못 드려서. 그러게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뭐를 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그냥 놔뒀더니 자기들 맘대로 그냥 여기는 광고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는 홍보방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한 거예요. 또 이제 처음 활동 막 해줬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매일 감사일기 올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매일 올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년 넘게 그렇게 계속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감사일기도 정말 그 사람도 1년 넘게 계속 날마다 올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일기를 나는 안 올리고 그냥 내 거 쓰기만 하고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올린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버렸고, 이 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데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귀찮으니까 다 나가면서 나가버려는 거였고, 한 명은 최근에 얼마 전에 나갔는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 날마다 정말 자기 아침 루틴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몇 개를 찍어서 아침 4시 반인가? 그때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한 것들 정말 이쁘게 막 쓰고 독서노트 쓰고 막 이런 거 한 거 매일 올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나가버리고 지금은 이제 여유 작가님이 저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한두 명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애들 다들 바쁘고 이러니까 안 바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가끔 저기 하면 이제 뭐 하트라도 눌러